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말 대통령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는 문제부터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까지 청와대 입장 여전히 언론의 한중간에 서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화 연결해서 여러 현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검찰 조직이 집단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떻게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까? 예,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엊그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경찰 이런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부의 어떠한 조직도 이제껏 입법부 결정에 반발하거나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별 수를 줄인다 해가지고 군인들이 반발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검찰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예. 그러나 하여튼 사회자께서 하신 질문에 국민의 그런 어떤 의견과 의문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의 그 중에 의견도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면담을 했습니다. 그제 있었는데 면담 대통령하고 김호수 총장의 면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대체로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어떤 회의를 하거나 면담을 할 때 분위기 어땠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통상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호수 총장과 대통령께서 약 70분간 면담을 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한 4, 50분을 훌쩍 넘긴 것이죠. 네. 그만큼 검찰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다.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많이 들어줬다. 김호 총장이 얘기를 많이 하고 대통령은 들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위치에 계신데요.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조직의 한 수장이 사표를 냈고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왜 사표를 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묻고 또 들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 많이 들어주고 그게 70분간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김호수 네. 총장이 네. 혹시나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켜 주면 예. 그러면 검찰 수사권도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예, 어제 발표를 하셨죠. 예. 국민께서 많이 소망하고 계신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문제. 검찰이 많이 개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설치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문화의 개선도 스스로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주문도 하셨지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어떤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일 텐데요. 많은 네. 개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스스로 발표를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법이니 그냥 놔두고 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검찰과 국회 그리고 검찰과 민주당 이렇게 서로 그런 제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어떤 입법이 되도록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면담 후에 이게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 발언을 갖고도 해석을 다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네.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했는 걸로 제가 읽히거든요. 근데 예, 아이고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입장이 뭐죠? 정확한 입장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입법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늘상 보면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저는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 지금 입법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국회나 당에 직접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같이 노력해달라는 당부셨겠지요. 네.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리고 정부 이송이 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지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 보고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꾸 비판하시면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대로 이제 국회 시간, 입법의 시간이 지금 진행 중인데 민주당 입법 일정 보면 이번 주에 법사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하겠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네. 이 일정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여서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뭐 그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이 되어야 하고요. 네. 국회의 권한이 존중이 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뭐 그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거부권 행사 부분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법안을 이송을 하면 그때부터 정부의 시간, 뭐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벌써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어떤 결과를 나오든 간에 좀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봤을 때는 거부권은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도 되던데요. 예,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네. 미리 상황을 이렇게 가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자, 다른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 9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금 떠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이미 10일에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예, 네. 취임식 하려면 글쎄요. 이 청와대 개방 결정 이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건지 원래 10일까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퇴임하신 대통령들의 그 상황을 보면 5월 9일 날 하루 전날 직무를 마치시고 그 퇴근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셨다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까지 청와대에 머무르시다가 바로 직접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저로 이동하신 다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께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하겠다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새로운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5월 9일 날 직무를 마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듯이 그렇게 퇴근하시면서 하시고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그럼 숙소가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호텔 같은 데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건 뭐 경호 원칙상 어디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모처에서 하루를 머무신 다음에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시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은 어쨌든 당선인 측을 충분히 배려하고 국민께 하신 약속을 잘 지켜지도록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수위하고 이 부분 좀 막 이게 9일 24시 10일 00시 그 시간대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 협의는 좀 안 해봤습니까? 조금 한 8시간만 더 주면 되잖아요. 7시, 8시간. 그거는 뭐 잠만 좀 자고 가면 되는데.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배려를 후임 했다.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또 대통령님의 마지막 또 임무이자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임기 말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를 훌쩍 넘어가는데 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석님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늘상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를 저는 위기 극복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좀 힘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막까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어쨌든 임기 말까지 말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평가해 주셨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현 수석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청와대에 출근할 날이. 네. 근데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하시다가 소통수석 하셨나요? 네, 제가 2017년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다가요. 하다가 중간에 조금 3년 정도 국회에 나가 있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1년 소통수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와,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 수석님.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남다르지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청와대의 시간들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는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자마자 북핵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 어쨌든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제 국민께서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는 사라진 그런 위기를 극복해 왔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로 대표된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 극복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기의 대부분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죠. 뭐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뭐 확진자 수는 많았지만 그러나 뭐 세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듯이 어떤 치명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할 만큼 이 위기에도 나름대로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러나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노력, 헌신, 희생,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 그리고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 뭐 공무원들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룬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통령하고 청와대 직원 전원 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박수성님하고도 사진을 같이 촬영했는지요? 뭐 덕담도 혹시 있었나요? 예. 뭐 전부 그 사진을 좀 찍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을 시간은 없어서 네. 각 비서관실별로 이렇게 단체로 찍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좀 추억에 좀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뭐 국민의 평가는 두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런 어떤 직원들의 그런 자부심과 뭐 소회가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 기억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핵 위기, 경제 위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함께 정부가 함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을 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에 처음에 3만 불이었다가 지금 마무리하는 해에 3만 5천 불을 돌파했습니다. 군사적 부분의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6대 군사 강국에 진입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룰 그러한 우주 산업에서도 7대 우주 강국에 들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임기 말에는 하향 안정세를 어떤 잡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조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낙인이 찍혀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세계적 흐름이고 추세이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최저임금의 어떤 실패 이런 프레임과 맞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보면요.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달라졌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거나 상용직 근로자 수, 노동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 모든 지표들을 보면요. 그래도 위기 국면에서도 적어도 시장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증가로 바꿔놓았다는 점 그리고 진위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이런 것들을 보면 위기 시에는 통상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는 것이 공식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좀 다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했습니다.